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 연일 얻어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드디어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지요. 그런데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하든 이재명의 방탄 정당을 만들기 위해 비명계와 친문재인계 대놓고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 지지율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이 더불어공산당 또 전과사범 이재명의 범죄 정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바이든 선택했다 악몽, 트럼프 승, 민주당 찍으면 나라 망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작심을 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박살냈습니다. 강석천 칼럼, 저 당 찍었다간 나라 망하겠다에 다시 갇힌 한국, 김대중, 노무현, 그림자까지 지워버린 민주당이 정말 민주당일까? 선거가 나쁜 선택과 더 나쁜 선택에 경쟁되면 나라 기울어. 한국 유권자들은 지난 20년 가까이 저 당을 찍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이 당을 찍었다. 이쪽이 돼야 나라가 더 잘 되고 국민이 더 잘 살 것이란 확신을 갖고 표를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끔찍한 진담 같은 농담이 나 돌았습니다. 저 당을 찍었더라면 나라가 왕창 거덜났을지도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미국의 모양새가 바로 이렇습니다. 3년 반 전 트럼프 시대를 악몽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이든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시대에 악몽, 몸서리를 치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기세라면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입니다. 오르막 나라, 유권자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선택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호사를 누립니다. 나쁜 선택과 더 나쁜 선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는 게 내리막, 나라, 유권자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지식산업 패권과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하늘에서 밝아오는 새벽 노을이 아니라 저무는 저녁 노을을 보는 듯한 것은 정치 혼란 때문입니다. 미국은 큰 나라고 강한 나라입니다. 폭삭 주저앉지 않습니다. 영국의 지난 100년은 패권 국가 쇠퇴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소련처럼 곤두박질 치며 산산조각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조지, 1차 세계대전, 워스턴 처칠, 2차 세계대전 같은 조종사들이 나라 핸들을 쥐었던 덕분입니다. 망했다 일어서고 또 망했다 또다시 일어서는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입니다. 그들을 유럽의 병자, 세계의 병자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거듭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에도 세계 정세를 정확히 읽었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 망해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라는 것은 대단한 국가 브랜드 파워입니다.
이승만은 식민지로 망한 터에 공산주의 물결을 막아내는 방파제 국가를 세웠습니다. 박정희는 금고 안에 먼지밖에 쌓인 게 없는 나라를 부자 국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07과삼 평가 이론을 적용하면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좌파 진영에서 김대중을 그 반열에 올리려 한다 해서 굳이 인색하게 대할 게 없습니다. 우파 지도자 인맥이 쇠하고 좌파 지도자 인맥은 단절돼 버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정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도 저 당을 찍었다간 나라가 아주 망하겠다라는 걱정을 벗지 못했습니다. 선거날이 다가오면서 걱정은 공포로 변해갑니다. 민주당 안에선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이는 전쟁은 현재 권력 이재명 세력과 과거 권력 문재인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들은 본래 끼리끼리 노는 사이였지만 권력 앞에서 비슷한 것끼리 더 미워하는 근친 증오 관계로 변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부딪히면 승패는 무르나 마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대충 드러났습니다. 총선에서 져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다시 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 혹시 총선 후 되살아나 당권에 도전할지도 모를 과거 세력 잔당까지 모조리 소탕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끝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 목표는 당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재명의 민주당에겐 계승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끊어내야 할 몽해이고 족쇄가 됐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겉으로는 레닌을 받들면서 속으로는 지어갔던 스탈린 권력 장악 과정과 똑 닮았습니다. 두 사람 냄새는 당사에 사진을 걸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마련한 공간에 진보당, 경기, 동부연합, 한청년 세력을 불러들였습니다. 진보당의 모체는 전쟁이 벌어지면 국내 기관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논의하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입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국군 감축과 한미동맹 해체 운동을 지속해온 주사파의 인력 공급 수원지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미 FTA 저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들을 이용한다 생각하고 그들은 이재명 대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은 이번에도 좋은 선택과 더 좋은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는 호사를 누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큼 손이 나가지 않는 선택, 절대로 하기 싫은 선택 사이에 다시 갇혔습니다. 동트는 나라에서 새벽 노을을 본 게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에 그저 아득합니다.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이번에 저 더불어공산당 박살 못 내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총선에 저 더불어공산당
이재명 세력들을 박살을 내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